월간 다락. 네,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월간 다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이현아입니다. 네, 벌써 1월에 셋째 주 주말입니다.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 연말에 그 TVN에서 하는 유퀴즈 온더 블럭에서 어떤 출연자가 변호사분이었는데 새벽 4시 30분에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새해에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도저히 4시 반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6시, 그래 6시는 해보자 해서 5시 반부터 맞춰놓긴 했어요. 뭔가 6시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5시 반부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때 되면요 하늘이 까맣습니다. 그냥 막 온 방이 다 까매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어나는 게. 그래서 오늘이 17일인데 한 번도 못 일어났고요. 원래는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앉아갖고 녹음을 하고 싶었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해입니다. 뭐 이러고 하고 싶었는데 새벽에 녹음하려고 하다 보면 이번 달 1월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 여유로운 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월간다락 주제가 새해 다짐이었죠. 새해니까 새해 다짐. 네, 너무 뻔합니다. 네, 이런 식상한 주제, 이런 거 정말 저 싫어하는데, 저도 새해 다짐을 잘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은 지키기도 힘들고, 또 안 지켰을 때, 못 지켰을 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왜 그럴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고 했었는데, 작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슨 계획을 세워도 마음대로 안 됐었죠. 뭔가 다 취소되고 없어지고 하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다들 더 좀 많이 좀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일 새해 같지 않아서 한번 새해 다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좀 한번 마음속으로 나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냥 도장 한번 꾹 찍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한 주제, 재미없는 주제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 착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댓글 읽어볼게요. 보이스리 0125 그램님, 사랑하고 배려하자요. 사랑합시다. 배려합시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작년이 정말 제일 배려를 꼭 해야 하는 해였죠. 원래 배려는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뭐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을 쓰는 거였는데 배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저의 그냥 사소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내가 전파자가 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녀왔다고 해서 저 가게가 문을 닫고 회사도 문을 닫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생계와 또 직접으로 연관이 되고 피해를 보니까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기침도 그냥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소매에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배려를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내 행동들도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가져지죠. 그냥 무심코 했던 행동들인데 이게 이랬었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자요. 네, 서로가요. 자, 다음 제주 나나 포에버님.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연애해라. 연애해라. 연말이어서 더 그랬던 게 아닐까요? 이게 왜냐면 12월 초, 11월 말부터 소개팅의 횟수들이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그때 하고 그래야지 크리스마스도 이제 같이 보내고 연말도 이제 함께 하니까요. 또 아니면은 정말 일을 너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있는 워커홀릭들한테 이제 연애하라고 많이 하죠. 일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그냥 부러운 건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네,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죠. 부럽습니다. 저는 이 연말에 소개팅을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저는 3월쯤에 뭔가 이제 봄이다. 봄 햇살이 조금씩 비치고 봄옷을 꺼내 입어도 된다. 이때쯤 소개팅을 해서 벚꽃 필 때 벚꽃 구경을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겨울을 싫어합니다. 겨울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면 겨울이 다 싫은 건 아니고요. 12월은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딱 25일까지가 좋고 12월 26일부터는 또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캐롤을 들어요. 캐롤을 틀어놓고 듣는데 12월 26일부터는 뭔가 이제 1월 새해도 밝았는데 25일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고 지나갈 때마다 거리에서 캐롤도 많이 나오고 북적북적 사람들 다 와 와 와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1월부터는 뭔가 차분해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바깥이 반짝반짝은 아니고 뭔가 회색빛에 춥고 이래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는 봄에 뭔가 새 학기 너무 좋죠. 그러네요. 그리고 봄에 유독 이렇게 살랑이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버스 타고 이제 창밖에 봄 공기 살짝 문 열어갖고 이제 맞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버스 안에서 라디오에서 벚꽃 엔딩 나오고 꽃들 사이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런 거 나오고 가사들이 참 그냥 그거 이제 전주 나올 때부터 뭔가 이렇게 살랑살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1월, 2월 동안 이제 좀 준비 좀 하고 마음의 준비를 뭐든지 타이밍인데 그렇죠. 제가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연애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인연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인연이 찾아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더 봄바람이 불 때 추울 때보다 봄바람이 불 때 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꼭 나나 포에버님 올 봄에 벚꽃 필 때 꼭 커플이 돼서 같이 벚꽃 구경 마스크를 쓰고 있겠지만 그래도 동네 벚꽃 같이 보러 가세요. 자, 그 다음 코크베리캣님 눈빛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되자.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눈만 보여요. 눈만 보여도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마스크 미남이라고 해서 제 동생은 사촌 동생은 자기가 마스크 미남이라 그래요. 뭔가 이제 다른 게 하관 쪽은 좀 자신이 없는데 눈이 크고 눈이 좀 많이 커요.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좀 부리부리 반짝거리거든요. 다 가리고 눈만 보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잘생겨 보인대요. 네. 그리고 뉴스에서 봤었는데 마스크를 쓴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여자들도 화장품 매출이 오르고 입술 쪽, 립 쪽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제 눈에 많이 강조하는 거죠. 눈빛이 반짝거린다.
그런데 이제 렌즈가 너무 눈물 렌즈도 그렇고 뭐 수분 촉촉 렌즈들도 있고 렌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TV에서 연예인들 봐도 다 반짝거리는 것 같아. 주변의 길거리에서 봐도 다들 눈이 너무 예뻐. 색깔도 예쁘고, 네, 모양도 예쁘고, 눈동자도 참 예쁘고, 그렇죠. 눈빛.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뭔가 TV에 나왔는데 신인이에요. 신인인데, 저 사람 눈빛은 뭔가 달라. 연기도 잘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다른 사람 있죠. 왠지 저 사람은 뜰 것 같아. 신인인데.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배우 김수현 씨예요. 이 배우가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역으로 나왔었는데 교복을 입고 응? 그냥 이제 아역이니까 첫 회쯤에 나와요. 이제 첫 회 1, 2회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데 어? 어? 아역인데 아역답지 않고요. 그 나이 때도 아역 나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성인이어도 아역 연기를 하잖아요. 어? 연기는 또 왜 이렇게 잘해? 근데 눈빛에 계속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죠. 눈빛이 달라. 아, 눈빛이 다르다는 말이 저런 거구나 하면서 왠지 이 아역 배우가 그냥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몰입도가 정말 굉장했습니다. 네, 너무 연기를 잘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또 자이언트라는 드라마에서 또 아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가 해를 품은 달에서 이제 주연을 하면서 빵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죠. 정말 달랐어요, 진짜. 그 자이언트 아역할 때도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냥 다르다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눈빛. 그래서 눈빛 하면은 김수현 배우가 제일 생각이 났어요. 저도 눈빛이 좀 반짝반짝하고 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면 눈빛에도 좀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고 좀 멍하게 있으면 눈빛도 좀 흐려 보이고 그런가? 네. 자, 다음 밥미 피님. 제 올해 다짐은 마스크 없이 성우님이랑 작업하기. 네, 저희 녹음실 감독님이세요.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뵙게 됐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고 뵀었죠. 더 조심조심 하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녹음실로 이제 섭외를 하신 거라서 저도 이제 육지에 가는 거에 대해 긴장감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언제쯤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당시가 처음에 녹음실에 갔을 때가 작년 봄쯤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처음 서울 가는 거였죠. 왜냐면 이제 1, 2월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육지의 그 확진자 확산세가 너무 커지니까 다들 공포. 그때 신천지발 코로나 유행이 너무 심했었죠.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다들 제주도에서 이제 조용조용 있었는데 처음 이제 서울 가게 될 때 마스크도 이제 철저하게 쓰고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그럴 정도로 왜냐면 제주도에 뭐 청정 제주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확진자가 많이 없었고요. 또 어른들 중에서는 이렇게 제주 사람이 많이 안 걸리는 거에 대해서 제주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들이 다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김포공항 가서 지하철 9호선 탈 때 옆에 던킨도너츠 있거든요. 지하철 그 역사 쪽에 던킨도너츠에서 항상 그냥 익숙하게 서울 가면은 지하철 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얼음 2개를 넣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한 개는 또 애매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2개 정도 넣고. 왜냐하면 바로 이제 지하철 기다리는 동안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타야 되거든요. 9호선이 일반이랑 급행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급행을 타야 되니까
좀 오래 기다리는 일이 많고요. 또 바로 급행이 온다고 해도 그냥 커피 마실 동안은 그냥 보내요. 여유롭게 마실 생각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또 커피를 사들고 갔는데 이제 지하철 기다리면서 앉아있죠.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순간 아, 마스크를 쓰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마시지? 이거를 벗고 마셔야 되나? 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왠지 벗는 순간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막 다 저한테 올 것 같고 그냥 고민만 하다 계속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다가 이제 급행이 왔는데 이걸 버리기도 애매한 게 정말 꽉 차 있었고 괜히 버렸다가는 이제 처리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그냥 하면서 이제 들고 탔어요. 탔는데 안에서도 마실 수가 없죠. 마시면 안 되죠. 그리고 들고 있다가 이제 봉은사역에 내렸는데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에서는 이제 들고 타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네. 내용물 버리고 이제 그러고 했네요. 그러면서 아 코로나를 더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 오자마자. 왜냐면 제주도에 지하철 없고요. 버스 탈 일이 잘 없고 자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분들이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 잘 안 걸린다. 제주도에선 잘 안 걸린다. 그 당시에 봄쯤에요. 그렇게 인식이 많이 돼서 어르신분들 마스크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 모든 9호선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실감이 나고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얼른 녹음만 하고 거기서 녹음 끝내고 다시 계속 또 마스크 쓰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작년은 계속 긴장되고 걱정하고 이러다가 그냥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올해도 올해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누파류님 1년가량 공인중개사 취득으로 힘들었어요. 새해에는 꼭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중개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축하드려요. 힘드셨죠? 공인중개사 합격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한때는 열풍이었죠. 점점 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되게 막 좌우되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으실까. 꼭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중개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죠. 지금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합격한 순간. 뭐든지 합격했을 때가 제일 좋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취직을 이제 뭐 회사든 어디든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생활인 거죠. 합격의 기쁨보다는 이제 더 힘들어. 힘들 거 막 너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지금을 누리세요. 합격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진짜 아나운서 시험 합격했을 때, 성우 시험 합격했을 때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좋은 것도 많지만 힘들죠. 그냥 회사 생활인 거죠. 네. 그냥 지금이 제일 부럽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힘든 게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려고 다 같이 똑같이 친구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런 자격증 시험, 취직 준비, 취직 시험도 같이 보긴 하는데 이런 자격증 시험들은 그냥 내가 회사 다니다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어 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지 않으시나요? 진짜. 신기했던 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 20살 때 그냥 재수를 하면
고3 때 공부를 하다가 바로 이제 재수학원에 가서 이제 재수를 하는 건데, 반수는 대학교 생활, 이제 20살 때 대학교 생활 하다가 나랑 적성이 안 맞아. 다른 학교로 가겠어. 그러면서 다시 수능을 보는 거죠. 반수를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냥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나 이제 공부 이제 그만, 너무 힘들었다. 고3 때 너무 이제 대학 들어오려고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많이 누렸는데, 다시 수험생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용기가 대단했어요. 모든 수험생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직장도 꼭 취직해서 제2의 인생을 꼭 사세요. 자, 다음 속국 데일리님. 올해에는 좀 더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변 사람에게든 환경에게든요. 이 말이 그렇죠. 이것도 코로나랑도 연관이 많이 되는데, 배려를 많이 해야겠죠. 무해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폐를 좀 끼치지 않겠다. 더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이 환경에 저도 환경이 더 신경이 쓰였던 게, 유독 작년에 배달 음식 많이 하다 보니까 와, 이 플라스틱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번 시키는데도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죠. 플라스틱 쓰레기들. 그래서 뭐지, 매체 통해서도 더 이런 환경 보호 이런 게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빨대도 안 되고 최대한 텀블러 이용하자고 하고, 그 운동이 예전부터는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더 좀 많아지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장 보러 갈 때,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포장이 어마어마하죠. 뭐 스티로폼이랑 뭐 비닐봉지랑 랩이랑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플라스틱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반찬통들을 들고 가서 거기에 고기도 담고 생선도 담고 채소들도 다 담아 오는 거예요. 좋죠. 너무 좋은데 진짜 마음이 많이 동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 막 생선 냄새 나는 건데 뭐 봉지를 한 번, 두 겹 이렇게 해도 뭔가 손잡이 그 매듭진 부분에 뭔가 이렇게 조금 생선 비린내가 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통에 들고 오면은 그 통도 이제 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움직여야겠죠. 그냥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환경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텀블러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장바구니도 당연히 장바구니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분리수거도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부터였나요? 언제부터였지? 이제 페트병. 페트병은 따로 이제 수거를 하죠. 분리수거해서.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 삼다수 먹거든요. 삼다수 마시는데 정말 마실 때마다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하루에 뭐 1리터 이상 뭐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시게 되면 삼다수 페트병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차로 끓여 마시기도 했는데, 막 수돗물에서 뭐 이렇게 뭐가 나오고 이런 기사들 보면서 또 이제 무서워지고, 삼다수 또 유독 물이 맛있어요, 삼다수가. 그랬었는데 이제 페트병만 이제 또 따로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몰랐었는데 2주 전에 보니까 항상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분리수거할 때 옆에 쌓여있는 비닐, 포장지 이거를 자르고, 또 뚜껑은 또 따로 수거를 해야 돼요. 전 항상 그 포장지를 가위로 잘라서 뜯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옆에 절취선이 있어요. 그거를 손으로 잡아당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떼져요. 너무 편하게. 굳이 가위가 필요 없어요. 이게요, 가위를 계속 써야 되니까 되게 귀찮았었거든요.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 페트병은 꾹 눌러서 버리게끔 하죠. 뭐든 분리수거도 중요한데, 그런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물을 다시 끓여 마실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만큼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게 돼요. 유독 점점 더. 정말 마음은 환경이든 타인에게든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완전 무해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좀 덜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네. 자, 다음은 호상 리빙 호상 lives here. 네, 호상님이 여기 사신다고요. 네. 저의 새해 다짐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기입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몸과 마음의 건강한 루틴을 설정하고 그걸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인생이겠죠. 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만 잘 안 돼요.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나에게 맞는, 저에게 맞는 좋은 습관, 몸과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 좋은 습관들 계속 쌓이고 계속 이어가고 이런 게 꾸준히 쌓아가는 게 인생이죠. 저도 잘 안 됩니다. 뭐 진짜 건강한 습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힘드네요. 뭐가 있지? 항상 시작은 해요.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좋다더라 해서 시작한 게 아침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먹으면은 그렇게 몸에 좋다더라. 해봤어요. 아침부터 기름을 먹으려니 정말 속이 말도 못하게 부대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안 한 것 같고요. 이제 해가 바뀔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영양제의 강요성이, 중요성이 좀 생겨서 그래. 내 주변에 몰랐었는데 전혀 건강에 신경 안 쓸 것 같은 친구도 유산균이랑 뭐 비타민 뭐 B랑 뭐 이런 거 먹더라고요. 난 하나도 안 먹는데. 그래서 또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보게 되죠. 하다 보면 눈에 좋은 루테인, 유산균, 비타민도 종합 비타민이 있을 수 있고 비타민 B는 꼭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비오틴, 손톱이 엄청 자주 깨져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비오틴을 먹으라 해서 비오틴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엄청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들어간 건 아니겠죠. 하다 보니 한 10알까지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침에 먹자 이제 해서 또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알약 먹기 너무 힘들어. 그거 먹다 보면 아침을 안 먹어도 되겠어요. 배가 불러서.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애매하게 모든 영양제들이 남아있어요. 이상해도 되게 애매하게 한 3분의 1통, 반통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또 먹고 있는 게 한 10종류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지? 겨울이라서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요. 외출이 많이 힘드니까 비타민 D랑 비오틴 2개 먹는 게 다네요. 유산균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물 한 잔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해봤었는데 꾸준히 하진 않고요. 또 생각날 때 가끔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지? 제가 20대 때 엄청 많이 체했어요. 급하게 먹는 것도 있고 고기를 워낙 좋아했고요.
채소 안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도 한 3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급체를 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네, 손도 많이 따줬었고요. 제가 하도 많이 체하니까 어느 날 선배가 보면서 너는 네 나이만큼 씹어서 삼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만큼 씹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씹기 전에 이미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씹어야 돼서 제 나이만큼 씹어 먹으라고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나이만큼 씹어서 삼키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하는 게 하나 있네요. 한 10년 넘게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세수를 하고 물로 헹구고 마지막에 좀 물기 있을 때 그때 이제 로션 같은 거 바른 다음에 좀 얼굴에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손에 주먹을 쥐고 이 손마디로 계속 이 턱 근육을 계속 마사지를 해요. 근데 이게 이 턱 근육도 하고 이 옆에 광대도 하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이마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동안 항상 아무리 못해도 나이만큼은 하자.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는 좀 지켰으면 하는 거, 지키고 싶은 게 바로 이 턱선이기 때문에 계속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더 들면은 손에 힘도 더 떨어질 텐데 해야 되는 횟수는 더 많아지고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자, 다음 댓글. 헤이 제주님, 전 균형과 지킴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해보려고요. 일과 나, 몸과 정신, 자연, 이게 요즘 제 화두입니다. 일과 나, 워라벨 읽는 삶, 워라벨. 이게 요즘 언제부턴가 중요시 되고 있죠. 예전에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몸을 바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삶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요즘이죠. 뭐였지? 예전에 저 아르바이트 할 때는요. 사장님들이 출근 시간보다 출근이 만약에 주말에 아침 9시, 만약에 아침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20분, 15분 정도는 일찍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갔다 혼났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라고 해서 한 20분 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9시부터 더 일찍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퇴근이 뭐 4시에 끝난다, 아르바이트가 4시에 끝난다고 하면은 또 그때 가는 게 아니야. 괜히 눈치가 보이고 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일이 안 끝나고 그리고 항상 조금씩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많게는 1시간씩 더 할 때도 있죠, 앞뒤로. 그런데 그렇다고 알바비가 더 일한 시간만큼 더 추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언제 한번 보니까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광고를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좀 10분 일찍 와라 그러면은 이제 그 알바생으로 있는 그 모델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아, 세월이 바뀌었구나. 점점 더 좋아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 댓글. 마이 스윗 제제님. 새해 다짐은 안 쓰는 물건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기.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해봤죠. 뭔가 왜 이렇게
버리기는 뭔가 되게 아까워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1년 동안 그걸 쓴 적은 없어. 그 옷을 입은 적이 없어. 그냥 들고만 있는 거야. 버리긴 아깝고. 저걸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얼마고 저 메이커가 어떤 거고 분명히 유행이 다시 올 것 같고 못 버리는 거죠. 계속 모든 물건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갖고 있는데 제가 방송사는 모르는데 신박한 정리라고 TV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다들 마음들이 똑같아. 정말 집안에 이 서랍장마다 이런 물건들이 있어서 할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고 다들 똑같아. 다들 이게 얼마나 저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거 할 때 뭐 했고 이렇게 하면서 다들 버리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게 통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기부하는 것들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내가 못 버리고 보관해야 할 것들 아니면은 과감하게 버릴 것들. 또 만약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면은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걸 보관한다고 제가 자주 꺼내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사 갈 때 집 정리하면서 한 번씩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리는 게 왠지 옛날 뭐 편지들, 친구들이랑 주고받던 편지들, 물건들, 앨범들 있으면 하나하나 다 보면서 추억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랬던 거 같네요. 그리고 진짜 큰맘 먹고 저도 장롱 속에 옷을 도대체 얼마나 버렸지? 또 방송할 때는 그 방송용 옷들, 정장들 워낙 많았어갖고 근데 이게 평소에 입긴 힘든 게 핑크, 다홍, 센노랑 이런 색깔들이 많았어요. 옷도 막 화려하고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만 있고 잘 안 입게 되니까 유행도 계속 지나가고 요즘은 파스텔 톤 은은한 게 더 좋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잔뜩 버렸죠. 진짜 살 땐 되게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버렸어요. 도대체 계속 안 입으니까 버렸는데 나중에 꼭 지나고 나서 그 옷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괜히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촌스러워서 버렸는데 아니 이게 다시 유행을 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버려야죠. 버려야 또 이제 새 걸 살 수 있잖아요. 공간도 없어요. 또 무서운 게 버릴 때는 이렇게 힘들게 오래 걸려서 버렸는데요.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채워지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답니다. 이게 무서워. 신기해. 참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제 버리는 거 하면서 나도 이제 버려야지 했는데 어느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것 중에 누가 자기가 이제 뭐 정리하다가 집 정리하다가 옛날에 웨딩 피치 스티커 모아놓은 거를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올렸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 TV 앞에 앉아 있었던 거 기억이 나면서 이제 주제가를 부르고 있죠. 진짜 오래됐는데 또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흥얼거리게 되죠. 저는 그리고 또 웨딩 피치에서 단발머리 데이지를 좋아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친구 중에 한 명이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문방구 가면은 있었던 아기자기한 것들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안 버리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지우개들, 가지 모양, 햄버거 모양 이런 지우개들을 많이 모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뭐 이렇게 뭐가 그냥 버려 그랬었는데 하도 많아지니까 서랍 속에 한가득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우개가 녹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버려 했는데도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보고 싶어요. 그게 그 지우개들이 생각이 나네요. 옥수수 모양 지우개 저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또 그런 지우개들이 잘 지워지진 않아요. 공책이 더 지저분해지는 느낌. 그냥 수집용이었죠. 예쁘게. 레트로.
요즘 레트로 많이 유행하잖아요. 레트로 유행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언제지? 얼마 전에 마트에 갔었어요. 마트에 갔었는데 맥심 그 판매대 쪽 판매원이 맥심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옆에 뭔가 빨간 게 증정품이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어, 보온병이에요. 보통 커피 같은 거 팔면 옆에 머그컵, 텀블러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빨간색 보온병인데 레트로 보온병이에요. 그리고 그 로고가 맥심, 한글로 맥심 적혀 있고 1980 적혀 있고 또 커피는 맥심 이런 거 써 있고 뚜껑이 그냥 뚜껑이 아니라 뚜껑이 컵이에요. 네, 손잡이 있는 컵 하얀색 뚜껑 손잡이 있는 하얀색 컵 그다음에 몸통은 빨간색 로고는 흰색으로 맥심 이게 뭔가 뭐지? 왜 이렇게 예쁘지? 예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고 싶다. 그러기에는 저는 이미 얼마 전에 원두도 사왔고 커피 원두도 사왔고 드립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달달구리 이게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믹스 커피도 조금 사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그 카누 미니 100개 든 거였는데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는데 왜 이렇게 예뻐요? 맥심에서 이렇게 증정품이 예쁜 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맥심 증정품 레트로 보온병 이렇게 쳤더니 다른 또 증정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레트로 라디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줬었더라고요. 붙어 있었더라고요. 커피를 사면 보는데 노란색 거기에 갈색 또 약간 섞여 있고 근데 전체 바탕색은 노란색 노란색 라디오인데 손바닥만한 크기였어요. 이렇게 예뻐요. 어머 갖고 싶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증정은 안 하죠. 중고로도 팔고 세상 팔기도 하는데 좀 살까? 하면서 계속 이제 그때부터 이제 레트로 라디오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왜 뭐야? 하다 보니까 카세트 라디오도 나요. 카세트 테이블 틀 수 있는 라디오도 있는 거죠. 점점 빈티지, 레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카세트 테이블 들을 수가 있어? 요즘 CD도 잘 안 됐죠. 다 음원인데 CD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이 도대체 언제 쪽이야 내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인가? 마음이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나 들어보고 싶다. 그 카세트 돌아가는 소리. 그러더니만 결국엔 샀어요. 카세트 라디오를 저게 귀여운 거를 사서 또 카세트 라디오를 샀으면 또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가 또 밤이었는데 좋아하는 밤에 듣는 노래 중에 유재하 씨, 가수 유재한님 노래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있을까 하고 카세트 테이프 검색을 했는데 추모 앨범이 있어서 구입을 했죠.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틀어봤는데 이 뭐지? 재생 버튼 누르는 소리가 탈칵거려요. 너무 좋고요. 빨리 감기, 되감기 있고요. 이 재생 버튼 누르고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좋아요. 테이프이 돌아가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언제가 떠올랐냐면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5학년 그때 마천동에 사는 이모네 집에서 이 유재하 가수의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처음 들은 곡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곡이었는데 들으면서 초등학생이 뭐야 왜 이렇게 좋지? 그때는 아이돌 좋아했을 때인데 그때 H.O.T 있고 이랬을 때인데요. 이렇게까지 잔잔하고 담담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냥 재생 버튼 누르는 순간 그 초등학교 때 마천동 골목길에 가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뭔가 향 같은 것도
맡았을 때 예전이 떠오르기도 하고 음악도 그렇고요. 좋았습니다. 뭔가 정리를 하고 집에 있는 걸 계속 정리를 해야 새로운 걸 또 들여올 수 있겠죠.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댓글을 모두 읽었는데요. 제가 새해에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 보자. 이것도 다짐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월 초에, 한 1월 3일 그때쯤에 어떤 사건을 접하고 처음으로 뭔가 그렇게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서 이렇게까지 분개하고 분노하고 펑펑 울고 며칠을 마음 아파한 일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매일같이 밤에 진정서 쓰고 아침에 우체국 가서 붙이고 관련 기사마다 댓글 달고 제가 보니까 네이버 기사에서 댓글 단 게 한 지금까지 살면서 2개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벌써 작성한 댓글만 3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냥 제가 너무 사회에 무관심했다. 이게 안타까웠고요. 아쉽고 속상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좀 외면하지 않기. 너무 외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적어도 외면은 하지 말자. 그거와 모든 일인지 좀 꾸준히 하고 싶어져요. 실증을 하도 잘 내기 때문에 뭔가 좀 한두 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 한두 개라도 제발 꾸준히 좀 하자. 그래서 이 SNS, 인스타, 월간다락도 꾸준히 하고 싶고요. 올해는 그리고 하고 있는 운동이랑 취미 활동 하나씩은 꼭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한 12월 연말쯤 잘 계속 하고 있나 그 3가지 정도 한번 봐볼게요. 자, 1월 월간다락 새해 다짐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작년보다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